일단은 10시에 우리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내란 재판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본인의 생각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우리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절연할 거다라고들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어저께인가요? 절연이 아니라 전환을 할 때다라는 그 모호한 말로 약간 좀 의심을 사긴 했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네. 보수의 가치라는 게 이제 어쨌든 법적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절연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사실상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연을 요구했더니 윤 어게인으로 화답했다라고 저희 정리할 수 있겠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다른 2심과 3심에서 다른 판결이 좀 나오길 기대한다라는 다소 좀 일각의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든지 어떤 법학자들의 어떤 내란에 대한 인정에 대한 판결과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좀 많이 놀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놀랐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는 절연하지 못하고 있구나, 전륜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얘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세영이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이제 아플 수가 있잖아요. 이제 병원도 가고 네. 치료도 받고 네. 또 수술도 하고 네. 하는데, 저는 사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숨통 끊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머전시 상황을 하는 게 이번 기회로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호흡기를 떼버렸어. 스스로. 우리가 숨을 불어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예요? 네, 호흡기 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갑니까?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극단적이다.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충격이었어. 사실 이번에 좀 정말 절연하고 다시 나아가고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겠다, 윤과 절연하겠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요약을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 1. 윤석열 무죄 추정 원칙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과 절연 요구는 분열의 씨앗이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과 절연 안 한다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스스로가 당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망으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1.5선의 이제 대표가 된 거잖아요. 정치의 셈법을 너무 모른다. 그리고 당을 정말 나락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붕괴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고쳤으니 붕괴돼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국민의힘의 우리 장동혁 대표는 왜 어저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를 받고 나서 바로 또 입장을 내지 않았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송은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의 메시지 결이 너무 다릅니다. 네네. 이 다르다 보면은 당의 투톱 아니겠습니까? 당의 사역 중에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이제 투톱인데, 그 두 분 간의 메시지 자체가 결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고, 어제 사실 1심 직후에 장동혁 대표께 입장을 요구했었던 여러 목소리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네네. 근데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방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뭘 사실 기대를 했냐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망상 집단을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실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민의힘이 과거와 선을 긋고 미래를 이야기하자, 미래로 도약해 나가자, 그러한 입장을 내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 제 기대감에는 살짝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안타깝고,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들이 전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한 것도 제기를 해야 되고 다 당위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위적으로 맞게끔 하려면 국민의 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당위성이 국민들께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굉장히 아쉬웠고 안타까웠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당직을 맡은 자의 슬픔이라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저런 메시지를 내니까 신주호 대변인 개인의 의견과 달리 당직자로서의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밖에 낼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랬구나. 뭐 그런 부분도 다 이해를 하는데, 네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막 무작정 절연하고 손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 때도 그렇고 또 이상민 장관 때도 그렇고 세계 재판부에서 내란이라는 죄를 인정했다면 국민의힘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그 내란을 인정하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 있으면 다퉜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 크다. 라고 하는 그 굵직한 어떤 인정과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네, 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는 사실 법적인 영역이에요. 사법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그거대로 둬야 됩니다. 그럼 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국민의힘에 실망한 많은 분들의 마음, 그 가슴을 어루 달래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직후에 당내의 수많은 인사들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왜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다.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적 죄인입니다. 이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역사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긴 죄인이에요. 네네. 게다가 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이죠. 더 나아가서는 보수 정치를 파멸에 이르게끔 한 정말 우리가 책임을 물어 마땅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과 이렇게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고 간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그림자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른거리게끔 한다. 이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동혁 대표께서 이 오늘 입장을 내셨지만 약간 좀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주장을 내놓고 나서 사실 이제 그 당내에서 약간의 갈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송원석 원내대표와의 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이제 약간 절윤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좀 해서 두 사람이 갈등을 좀 겪고 당내에서도 이제 좀 개파가 좀 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와의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 그 12월 3일에도 네네. 약간 결이 달랐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에 내놓은 입장이 좀 달랐고 그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한 달여가 지난 이후에 계엄에 대해서 전환된 입장을 보이셨어요. 네네. 송원석 원내대표랑 비슷하게 결이. 저는 그렇게 갔어야지 좀 맞지 않나. 왜냐하면 어제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1심 판결 직후에 낸 입장문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을 하면서 동시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갔어야지 이게 당대표, 원내대표 간에 어느 정도 그 스탠스가 일치되는 건데 좀 너무 상반되게 가다 보면 당원들도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에 더 경중을 두느냐? 당연히 많은 분들은 당대표의 말씀에 더 무게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죄 추정해야 된다 하고 또 탄핵으로 이미 심판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결이 같아요. 그 탄핵으로 심판 받았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탄핵된 거잖아요. 그럼 탄핵이 왜 됐어요? 그냥 말짱한테 탄핵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잘못했고 내란 저질렀고 그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벌였던 게 증빙이 된 게 탄핵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때 사과한 적 없잖아요. 근데 무죄 또 추정하래.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가.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랑 두 사람만 지금 의견이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네. 장동혁 대표만 지금 당의 어떤 입장과 결이 달라요. 아하. 네,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들도 그렇고 뭐 침묵을 지키는 의원들은 차치하고 대부분 입 밖으로 꺼내는 메시지 그러니까 과거와 절연하자라고 하는 대다수의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만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본인의 어떤 당내 기반, 당내 지지층이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업고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사실 지금 되게 녹록치 않잖아요. 네네. 패배를 해도 이 지지층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욕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바람직하지 않죠. 보수 진영의 어떤 뭐 일시적인 잠깐의 당대표인 거지 보수 진영의 적자 내지는 보수 진영 전체의 주인은 아닌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규환 판사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보니까 오른쪽에서도 욕먹고 왼쪽에서도 욕먹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과하다고 욕먹고 있고 진보 진영에서는 모자라다고 욕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 진영의 집권 야당에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지규환 판사 고생했다. 그 판결은 맞다. 우리가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지만 세계재판부에서 내란이라고 인정한 만큼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어허. 여기서 무죄 추정의 원칙 이야기하고 게다가 김용 북콘서트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기간이 과연 결이 맞느냐. 내 아이가 잘못해서 혼냈을 때 그 아이가 다른 친구 계속해서 변명하면 더 혼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논점을 잘못 잡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어제 1심 선거 후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나 이렇게 관심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침묵으로 일관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생각한 다음에 이제 뭐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신중하지 않았나 너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누구의 영향이 가장 컸을까? 본인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니면은 뭐 옆에서 누군가가 뭐 좀 약간 입김을 좀 불어넣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추정되는 뭐 사람 없습니까? 야, 아니 제가 그 말 지금 방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어요? 이게 장동혁 대표 본인만의 생각일 것인가? 네. 왜냐하면 되게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동안 네. 얼마 전에 또 사과는 아니죠. 입장문에서 냈었잖아요. 한 달 전쯤에 그 윤석열과 약간 절연 비슷하게 메시지를 비슷하게 냈다가 지금 또 다시 돌았어.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사과 같은 걸 전 사과라 생각하지 않지만 네. 냈을 때 바로 누가 가장 발작했나? 전한길이가 발작했어. 전유관, 그러니까 본명 전유관 씨가 네. 일반 당원 전유관 씨 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당대표 너 누구 때문에 됐는데? 라는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또 전유관 씨가 이미 선전포고 했죠. 너 빨리 윤어게인 한다고 얘기해. 아니면 내가 가만 너 선전포고 했는데 아무 얘기를 안 냅니다. 당대표가.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전유관이 하는 메시지랑 되게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를 지배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1당의 야당 대표 우리 의전설 7위입니다. 7위. 7위인 의전설의 야당 대표가 그 일개 뭐 제가 또 이렇게 폄하를 하면 또 안 되겠지만 누나가 잘하는 게 일개이 폄하예요. 그런가? 폄하해 주세요. 그 사람이 누군데? 네. 전유관이 누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모든 이런 상황과 무슨 이 당을 존망으로 그 망 쪽으로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현타가 오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는 사실 저렇게 망으로 가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저렇게 계속 해주면 좋죠. 우리는. 왜냐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저기가 너무 못하니까 사실 우리는 땡큐지. 근데 그게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그럼 국민이 불안합니다. 저렇게 망하는 길로 저는 원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정말 야당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서 민주당이 긴장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썩지가 않아요. 우리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망으로 가면 우리도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누구한테 손해냐? 우리 국민들께 손해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아하. 개인적으로 저기 망하고 하면 우린 좋지. 아하. 답답해요. 예, 일단은 국민의힘이 망하는 거는 너무나도 환영한다. 아니야. 예, 너무나도 환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예. 우리 국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우리 전한길 씨의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예. 아니, 영화만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니까. 예,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 같다. 사실 이렇게 모습만 앞에서 장동혁이지 뒤에는 전환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아하. 라따뚜이처럼 그렇지. 아하. 모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니 근데 그 너무 좀 비약이신 것 같고 네. 분명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된 직후에 전한길은 의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병인 만큼 당 밖에서 알아서 싸워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한길 씨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입장을 냈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과다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오버다. 예. 그런 면에서 대기실에서의 신주호를 보여주십시오.
신주호. 우리가 또 얘기하지 말아야 될까 대기실의 얘기 아닙니까? 지켜줄게요.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의 입김에 가장 잘 휘둘리는 게 누구냐? 민주당입니다. 또 올라가 왜? 전현희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 청와대에 계신 안기령 대변인 이런 분들이 김어준 씨의 지령에 맞춰가지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전한길 씨의 유튜브에 나가는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김어준이라고 한 해적 방송의 수장의 지령에 맞춰서 절하라고 하니까 절했었던 민주당의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당의 행태부터 이렇게 돌아보시고 전한길 씨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하셔야지 저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그 절이 아니라요. 인사를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국민께 인사 드려라라고 얘기하니까 인사를 한 겁니다. 김어준한테 누가 절을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거 안 해요. 저희는. 아니 그거를 왜 김어준의 지령에 맞춰서 했느냐 지령이 그거죠. 아니라 그 예를 들어 MC가 네네. 우리 그럼 국민들께 인사만 해주셔. 그럼 저 지금도 얘기할 인사 하면 나 국민들께 인사한다니까 지금. 네. 우리 시장들에게 인사하면 시장님은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김어준한테 한 거? 지금 내가 김규한테 한 거 아니잖아. 그게 무슨 그런 식으로 비약을 하면 비약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비약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습득. 잘 본인의 또 이 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맞습니다. 좀 이해해.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막걸리 사주기로 했어요 제가. 아 그렇군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 또 이제 이해해요. 이해. 방송이 끝나면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으니까. 힘들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김옥빈 씨. 근데 왜 저럴까요? 네.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뽑았었던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에서 배출했었던 대통령이니까 그렇지. 함부로 손쉽게 절연하는 게 어찌 보면 연성 보수 지지층한테 너네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 우려 때문에 함부로 절연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세계 재판부에서 내란죄를 인정했다면 그럼 야당 대표가 내란죄를 함께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거기다 대고 김용 북권 서투를 왜 갔네. 뭐 수사가 멈춰 있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 도저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저는 한 번도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1.5선이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약간 좀 구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르익지는 못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천지분간이 약간 안 된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력이 좀 있으시고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셈법 같은 게 있으실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환길의 이런 그룹들 정광훈 전환길의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어 올려진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고가 약간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이랑 절연이 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뭔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쪽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야당 대표가. 이제는 끝내야 돼요. 왜냐면 솔직히 전한길 씨가 말한 것 중에 상식에 맞는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냥 소위 말하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쇼츠 뜨니까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아니 전한길은 그 과대망상증 느낌이 아니야? 그 얘기 들으면?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그치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거에 너무 휩쓸린 거야. 왜냐면 자기가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작용이 된 것 같다. 어허. 정치 구력이 좀 짧고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과한 권력 갖고 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한길 같은 사람도 어디 자기가 뭐라고 제1야당 대표한테 뭐 사흘 내로 답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거기서 불쾌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거기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전한길 씨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뭐 부정선거 이런 망상에 국민의힘이 휘둘리지 않는다. 거기와 상관이 없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한길 씨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금 좌의식 과잉에 빠진 망상증에 함몰돼가지고 괜찮아? 저러는 것 같은데 네. 좀 전한길 씨가 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게 본인의 이 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전한길 씨를 약간 조금 뭐랄까 선을 긋는 멘트는 괜찮은 건가요? 저는 현직 일단 아니고요. 네. 현직은 아닌데 현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 조심해요? 예? 아니 저는 상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제 전한길 씨와 우리가 선을 긋고 네.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제가 보기로는 감히 추측컨대 저희 당 의원들이나 구성원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라고 봐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전환길이 뭐 사흘 내로 답해라 이랬을 적에 대답을 안 한 거죠. 만약에 정말 이분이 우리 제도권에서 무언가 활약을 해야 될 주요한 인사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네. 그러한 물음, 그러한 질문에 응당 대답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전환길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가지인데 전환길 씨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결이 갖고 공감이 되니까 전환길 씨를 내치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 그 전환길 씨의 유튜브에서 이른바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층 지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치기 어려우니 손절을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인데 근데 둘 다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 영향력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 때도 뭐 가세연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유튜버들 되게 많이 활동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무시하고 그래, 맞아요. PPAT 뭐 적용하고 이른바 여러 연설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비전을 보여주니까 선거 때 잠깐 참여하는 저관여층 일반 국민들한테 소구가 돼서 3번의 선거에서 연속해서 당선된 그러니까 승리한 거거든요. 그런 방정식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또 국민의힘은 저 전환길 씨란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끌려다니는가 유감이죠 뭐.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 이- 돼?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안 된다니까. 뭐 그러니까. 되냐고. 뭐가 안 근데 돼. 심지어 전환길도 그런 얘기예요. 자기 뭐 와이프도 이혼한다 그랬고 친구들이 다 떠났대. 왜 그래. 떠났겠어? 와이프도 친구고.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정상 아닌 것 되는데 같으니까 떠나는 거 동접자랑 아니겠어?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거 보고 나 거기서 만약에 말 거스르면 큰일 날 수 있겠다. 나의 지지자가 떠날 수 있겠다라는 그 실체적인 불안감에 휩싸인 것 같아요. 방금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민심은 유튜브 안에 있지 않아요. 그걸 밖으로 왜 좀 모르냐고. 나와서 사람들 좀 만나라고 좀 제발. 아니 그 안에 그리고 갇히지 자꾸 말고. 우리 임세훈 대변인께서 장동혁 대표가 1.5선이어서 정치적인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1.5선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도 하시고요. 아니 경기도지사도 중앙 정치에 하셨습니다.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미 똑같은 그게 정치권에 1.5선인데 있어서 국민께 판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를 출마를 그렇게 몇 번이나 네. 하시고 판단을 이미 받으신 아니,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비하하시는 그냥 것은 저는 좀 똑같이 온당치 얘기를 합니까? 않았다. 아이 그럼 장동혁 대표도 대선 나가세요. 아이, 대통령 되시면 되겠네. 그만하세요. 그거는 너무 유치한 싸움이에요. 여기서 정킴님이 100달러 보내주시면서 $100. 이시인 총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혁신당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달러나 이렇게 보내주시고 100달러나. 고맙습니다. 우리 예. 은영킴님도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이기인 총장님 화이팅. 네, 본인 그렇습니다. 칭찬한 것만 그 출연료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예. 슈퍼챗 많이 보내주시고. 을령님께서 이제 국힘은 끝입니다. 예, 개혁신당은 국힘과 각세우며 뉴보수, 중도보수, 개혁보수의 길을 제대로 갑시다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묵묵하게 가겠습니다. 예, 성남 총각님께서도 주호영님 한동훈 전 대표한테 토크 콘서트 관련 내용은 SNS에 그만 올려도 된다고 전해주십시오. 맥반석 계란도 가끔씩 먹어야 별미입니다. 라고. 나 이제 약간 예. 성남 총각님이 너무 이제 아이디가 익숙해져가지고 약간 네. 친구 같아. 그 이재명 대통령 아닐까요? 성남 총각이니까. 네. 저희 방송 보시는 것 같은데. 성남 총각이면 이재명 대통령. 야, 너 이재명 이따 따라 나와. 저희 방송 보시는 것 같아요. 장난하냐? 임 소장님은 진짜 따라 나가야 돼. 조인트 맞습니다. 예. 우리 이송결님께서는 또 많은 후원을 주시면서 저의 민심 조사는 대구 경북분 반민심은 우리 이재명 재판 거부한 것을 용납 못하네요라고 또 본인의 의견 주셨고요. 오늘 또 이송결님도 네. 2만 원 보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슈퍼챗이랑 이렇게 응원의 댓글 써주신 분들 전부 다 감사하고 지금 구독자가 이제 65,900명에서 어휴, 이제 66,000명을 7만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네요. 7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만 우리가 좀 으쌰으쌰하면은 7만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7만 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처음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처음 왔을 때가 3만이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요. 2만 얼마일 거의 때 왔던 것 같은데. 만도 안 됐을 때부터 예, 했으니까. 맞아요. 예, 아무튼 벌써 7만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성장 하고 싶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채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빨리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김기욱이 또 중앙에서 얼마나 재밌게 또 진행을 합니까? 맞아. 이런 채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양비론 전문가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총장님 부정선거 토론 빨리 확정 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요거 토론합니까? 네, 토론합니다. 하지 마. 왜 해? 아니 전환길 같은 사람이랑 왜 이준석 대표 아니, 근데 토론을 해요? 부정선거 담론이 못 거의 이긴다니까 뭐 전환길 같은 사람 못 이겨. 보수
지지층을 거의 뭐 지금 완전 오염시키고 있어서 네. 누군가 한 명은 그래도 총대를 메고 부정선거 없다라는 걸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이며 통계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토론을 할 거고 원래는 2월 27일인가 2월 말에 이제 그 TV조선에서 TV 생중계까지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환기 씨가 너무 좀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 급을 무슨 맞춰줘요? 뭐 건국을 또 하겠다, 돈 모은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언론사도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제약을 시키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좀 담론을 이야기하기 하는 걸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설계를 하고 있고 여러 언론사가 좀 접촉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공지할게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전화기를 못 이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못 이긴다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지.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저희는 하지만 전환기 왜 씨를 그 사람을 급을 이기기 높여주냐고. 위해서가 아니라 네. 굳이 그런 그 토론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는 거. 네. 그리고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도 아 부정선거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조금의 효과라도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지 뭐.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으로서 네. 혹시라도 이준석 전환길의 부정선거에 대한 토론이 이런 공중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에서 토론 방송이 안 된다면 저희 방송에서 할 수 있게끔 네, 한번 쓱 부정선거 다 깐다.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쓱 한번 지나가는 말투로 한번 스르르. 아니 나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만약에 토론을 하신다면 예. 이준석 대표가 전환기를 헛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시끄러 임마 계속 하라 그래. 시끄러 임마. 시끄러이만은 이준석 깐 거 아니야? 그래도 욕설은 안 할게요. 시끄러 임마. 누군가 형수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웃는 거지 뭐. 시끄러 임마. 참 이긴 대단해. 예, 대단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예. 지금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구 행보 좀 시작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대구 출발했을 겁니다. 아, 출발했습니까? 예. 결국에는 뭐 27일 날 12시로 예정된 서문시장 방문이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싶은데 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이후에 톡 콘서트를 서울에서 했었고 그 이후에 뭐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본인 그 지지 커뮤니티 한컷이라고 있잖아요. 한컷에서 민심 경청 행보 이거 계속 하겠다. 전국 네네.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지역이 어딜 거냐 이게 궁금했잖아요. 네. 근데 제일 먼저 가는 지역으로 대구를 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네요. 예. 대구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한번 보낸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라 그래요?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가요?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구에서 평가받겠다. 여튼 피하지 않겠다. 대구에서의 평가를. 그럼 대구 쪽에 나간다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민심의 평가를 받겠다는 거지. 대구 출마를 하겠다는 건 이거 출마 그건 선언 아니고. 아닙니까? 아니 그러네요. 아니 네.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고 성지라고 하니까 네네네. 대구에서 한번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들어보겠다는 거고 전 출마지는 결국에는 뭐 영남권이 될 건데 마지막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서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은 몸이 가볍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다른 주요 정당이 공천을 다 확정한 상태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뭐 어느 지역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아주 묘해서 어쩌면은 서울에서도 보궐선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신동욱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오세훈 시장 컷오프 서울도 여의도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냥 아예 경선 기회를 안 주겠다 오세훈 시장에게.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 저 신동욱 의원에게 대해 서울시장 네네네. 주면 서초을이 또 공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특정 지역에 난 여기서 출마한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재보선 출마를 뭐 가닥을 잡은 겁니까? 출마는 전 이제 거의 굳혔다고 봐요. 거의 굳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마하는 거 기정사실이다. 2월 20일에 내놓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봅니다.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으로 뭉쳐서 우리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보수 지지자든 간에
거기에는 동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장 대표가 가겠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세력이 뭉칠 거다라는 측면에서 자신감 얻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움직이는 거, 일단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곳이 대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가서 뭐 행보를 했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근데 본인이 관심 없다는 얘기세요?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너무 많이 물어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저도 맨 처음에 장동훈 대표가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꺼낸 당사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평가를 받아라. 근데 당선되기는 어려울 거다. 대신에 거기에 가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를 던진다고 하는 의미가 정치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지더라도 이기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대구에서 한 20-30% 이상의 득표를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구에서 이 정도 득표를 했는데 한 전 대표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처음 얘기 나오다가 그다음에 부산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서초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어디 나올지 지금 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관심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너무 길어지면 또 이거 피곤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도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렇긴 왠지 좀 한데 눈치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계속 좀. 그래서 그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땐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좀 먼저 선수 쳐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도 저는 필요할 것 제가 같아요. 옆에서 참모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네. 마지막까지 제거해야 됩니까? 그럼요. 뭐 승리 가능성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대진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소속으로 제일 장점이 뭐예요? 거대 정당들은 언제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왜 그 혜택을 버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어떤 지역에 내가 여기 가서 가겠다라고 섣불리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섣부른 행동이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 전 대표 참 여러 가지 고심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쨌든 계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당선이 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또 그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세력들을 가지고 계속 정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시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구에서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과연 이제 후보로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저 대구시장으로 되면은 그렇죠. 재보선이 없는 거예요. 재보선이 없어지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부산을 생각하시거나 아마 부산이 가장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이번에 팬덤 정치를 어떻게 하면 정말 정치 세력으로 또 정말 지지하는 정치 지지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을 좋아하고 아끼는 거 이거는 당연한 정말 좋은 바탕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정치 세력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어떤 가치 내가 지향하는 바가 정치에 지향하는 바가 이겁니다. 이거를 정말 당신의 이 가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가치를 어긋났을 때에는 이거를 비판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과는 좀 다른 색깔로 또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같은 당 같아 보이시는데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덕담을 해주셨어요. 아니,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저 진짜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개인적 가지니까요. 팬덤을 네. 어떻게 정치 세력화 할 거냐. 팬덤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만들어지기 어렵지만 한 번에 또 깨지기도 쉽거든요. 만들기는 어렵지만 깨지긴 쉬워요. 근데 그것을 정말 가치를 같이 하는 공동체 성격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자산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의 팬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말씀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위드훈이라는 강력한 팬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 최근에 와서 본인에게 저 이번에 당원 가입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이분들이 본인을 이렇게 좋아하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 세력화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영남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결국 중요하죠. 대구 경북의 여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대구를 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말씀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고정관념이든 본인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강남 출신에 고생하지 않고 그냥 소년 등과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무슨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정 2인자까지 갔다가 검사 생활 오래 하시고. 네.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실 맨 마지막이 제일 큰 사실은 정치적 어떤 저는 가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 오긴 했지만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이전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털어낼 것인지 그냥 지난번 총선처럼 2조 심판론 외쳐가지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 싫어 뭐 이런 거 가지고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 실력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메시지가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새로운 보수 가치가 뭔지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공감을 좀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확장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TK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기대감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걸 못 만들면 결국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체크 포인트가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 가면은 당 대표인 장동혁 당 대표보다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동원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네. 한동훈 전 팬클럽 좀 대표의 모여요? 팬덤이라는 거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글로 모이긴 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한 예.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서문시장에 오기로 했는데 네네네. 저는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진짜로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게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보여요. 상인분들이 과연 악수를 그러니까. 하면서 손을 잡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상인들 네. 그러니까 원래 대구에 있는 분들의 정서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쵸, 지금 그쵸. 예, 예, 전국적으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는 분 저는 대략 뭐 한 전 국민의 한 10에서 15%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확장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될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 근데 대구를 가는 거는 보수의 성지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 있는 대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배신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그래 한동훈이 잘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 보수에서는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냐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뭐 지역에서 뭐 오시는 분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겠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악수하면서 얘기 듣다가 혼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죠. 상인분들 네. 근데 표정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 얘기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이제 좀 생겼죠. 내성이 맷집이 생기셨습니다. 생겼죠.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하지 말고 네. 그냥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기도 해요. 네. 정치인한테서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것도 하나의 그러네요.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란을 맞는다거나 이런 것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서 상인한테 쓴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히려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궁금합니다. 그 모습이. 네. 예, 근데 예. 장동윤 대표가 가지고 쓴소리 막 듣고 옆에서 대통령 윤석열 뭐 이거 듣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치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한 전 대표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전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극복해 나가야지. 네.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시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장면 되게 좀 기대가 됩니다. 이 기대감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장면이 나올지 한번 다 같이 보고 또 나중에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계속 국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역시나 오늘도 한동훈. 네. 한동훈이 또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예. 대구를 갔습니다.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가서 이제 뭐 대구 시장을 출마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예. 시장은 아니고 아니 대구를 출마는 안 할 것 같아. 네. 대구 출마 안 한다고?
아니 여기는 대구 다음에 또 어디 부산 가고 뭐 네. 이렇게 돌 거기 때문에 전국을 돈대요. 전국 도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의 서문시장부터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일정을 짰던 사람으로서 보면 그냥 전형적인 일정이에요. 이게 되게 228 네, 민주 운동 기념회가 왜냐면 대구를 제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네. 어디부터 가지? 약간 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 아하. 근데 이제 대구에서 가장 또 그 역사적인 어떤 장소이기도 그리고 여기가 시내예요. 대구 시내. 그래서 되게 이제 가면 되게 좋기도 한데 약간 광주 가면 5.18 기념관 가듯이 뭐 그 비슷해요. 약간 대구 똑같습니다. 가면 비슷해요. 2.28 네. 약간 저희도 대구 가면 이 일정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항상 갔다가 가는 일정이야. 동성로 아니면은 뭐 네. 서문시장 이게 네. 그냥 코스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아하. 맞아. 네, 뻔한 코스구나. 아니면 이제 거기다 하나 좀 더하면 주말에 수성못. 네. 네, 그렇죠. 수성못 네. 가면 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일단 시민들 접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정치인들 하면 대부분 다 똑같은 일정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제 27일 날인가요? 오늘이 잠깐만 내일인가요? 네. 내일 이제 그 서문시장 방문이 예고돼 있잖아요. 대구에 근데 이제 물론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팬클럽이 전국에 지금 버스를 동원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 보여주고 싶은 건 지난번 사진, 맞아요. 장동혁 대표와 어떤 그 비교 사진을 하는 건데 거기에 팬클럽 1,000명, 2,000명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네. 솔직히. 그거 예. 시장 상인분들이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분들이 오셔서 뭐 외부에서 왔는지 아니면 정말 대구 사람들이 장 보러 왔다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를 보러 왔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버스 타고 왔는지 요즘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지 언론이 버스 오고 있으면 버스 다 찍을 거고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어요. 버스 엄청 많이 가는 것 네. 같은데 보니까. 아 전국에서 지금 막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 그건 있어요. 존재하고 팬클럽 있어.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조금 더 조용한 행보를 하고 진짜 막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진짜 한동훈 왔냐 이런 아니, 모습이었다면 저는 더 만약에 낫지 제가 한동훈 전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일정 미루자고 했을 것 같아요. 일정을 미루자. 미루자. 아, 왜? 왜?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사법 장악 3법 아니, 필리버스터 할줄 민주당의 몰랐잖아.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법 장악 3법에 항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러울 정도로 위헌 위법한 내용이에요. 법안이. 한동훈 이슈를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이슈로 아니, 다 간다. 아니, 너무 일리가 훌륭해. 있어. 아니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네, 들어보자고.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한동훈 전 대표가 내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것은 민주당의 폭거다.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런 메시지를 지금 내잖아요. 그래서 나는 대구 일정을 미루겠다. 지금은 이 필리버스터와 이 위헌적인 내용이 좀 더 국민 여러분께 알려줘야 된다라고 만약에 SNS에 그래. 썼잖아요. 그래. 그러면 당원들이나 당내 의원의 여론이 바뀌어요. 그렇지. 아 한동훈이 바뀌었구나. 그렇지. 이제서야 이제 좀 당내 문제나 아니, 이 여론을 알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필리버스터 잠깐 네, 참아. 필리버스터 전국이 끝난 다음에 대구를 가요. 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야 정치는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당내 의원들이 막 밤새 막 필리버스터 하면서 민주당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구가 그리고 팬클럽 전국에서 모여 막 환호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대구 유권자들이나 우리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이게 이질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정무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 지금이었냐? 맞아요. 예. 아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지금 해봐요. 아니 이거는 저기 한동훈 제명 전에 네. 한동훈이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가능하다. 네. 근데 지금 한동훈이나 장동혁 국민의힘 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출마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 장동혁 대표 왜 한동훈 전 대표 떨어뜨리려고 가냐 포용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당이 됐는데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당 대표가 당연히 떨어뜨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 국민의힘 당 출신의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이제 너 죽고 나 죽기 된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한동훈 대표는 좋은데 왜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필리버스터 할아버지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무조건 장동혁을 떨어뜨리고 장동혁의 세력을 낮추고 그러니까 이제 판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버스터 할 때 딱 이때 내가 대구 가가지고 대구를 공략하겠다. 본진 공격하겠다 한 거죠. 아니. 이게 이제 전형적인 민주당 시각이죠. 민주당은 영원히 갈라치기 해야 되잖아요. 분열을 조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당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I'll be back. 돌아오겠다.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요. 당원의 여론이에요. 그리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 경북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고 멀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왜 당내에서 스킨십을 하지 않느냐. 왜 당내 이슈에 천착하지 않느냐. 왜 함께 행동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네. 그랬는데 만약에 당에서 나갔어요. 지금 나간 상태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존중하고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이거 좀 더 알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반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나가 있잖아. 그럴 수 있어. 야 그래 진작 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당에서 뺨 맞고 나는 퇴출됐지만 난 그래도 난 우리 난 아직도 편 들어주고 싶어. 아니 그렇게 해야지. 장동혁이 죽어야 산다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대구에 나중에 출마를 하더라도 그렇지.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차별화하거나 상대를 죽이는 그런 판을 흔드는 건 아직 90일 넘게 남았어요. 그래. 언제든지 시간 있어요. 아니 그건 예전 이야기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대구 서문시장 간다는 국민의힘 우재진 의원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장애에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대구 가고 부산 가고 이렇게 쭉 하면서 반 장동혁 세력을 모으는 중인데 왜 장동혁 대표 도와주는 일을 합니까? 근데 너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일정 기획 자체도 너무 이 장동혁 대표 연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비교 사진 딱 그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지 않은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 생각해 보면 기분 안 좋죠. 당연히 뭐 뻔하죠. 내 사진 별로였는데 뭐 본인은 막 사람들 막 웅성웅성 해가지고 이제 할 건데. 이제 지금 뭐 근데 반대 집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또 그 서문시장 상인들은 이래저래 또 손님이 안 와. 이러면 그냥 정치꾼들만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러면 시민들만 불편한 건 사실이고. 대신 뭐 한동훈 대표 팬클럽들이 많이 가신다고 하니까 서문시장에서 많이 좀 사십시오. 뭐 좀 사가지고. 맞아요. 그게 한동훈 대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드훈이 분들 서문시장 가서 장 안 보고 오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더 욕먹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가셔가지고 아마 장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물어보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뭐 그 통제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상인들 불편함 없이 또 시민들 불편함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시죠. 그럼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 이렇게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약간 적대시하는 것보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뭐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모습은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이게 더 전략가의 느낌이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동훈 대표는 좀 뭐 어제 다른 평론가들님도 방송에 똑같은 얘기 하시는데 아마 다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을 거예요. 전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를 막 들이받는 건 솔직히 그렇게 고수의 정치는 아니야. 아니지. 오히려 그냥 장동혁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 오히려 얘기하는 게 그나마 중수. 진짜 고수는 나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아니 근데 위해서 뭔가 그런 하겠다 조언들을 하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예전에 많이 했었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치. 이제 한동훈 대표 이제 뭐 껴안아라 저기 그 장동혁 단식할 때 찾아가라 그런 거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왜- 이제 의미가 없어. 왜 국민의힘 당 대표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 말을 안 들어? 지금이나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말을 안 들어. 장동혁 대표도 보니까 말 별로 안 듣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뭐 현명한 정치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 바라진 않아. 그러나 지금 대구로 가가지고 그 지금 국민의힘이랑 적대시하는 거는 또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요. 또 보기 안 좋다. 차라리 나는 부산 먼저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부산에 지금 약간 좀 마음이 더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재보궐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대구는 솔직히 안 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대구 맞아요. 안 나올 수도 안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일찍. 가장 지금 우선 잘 나오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추경호야.
근데 지금 추경호 지역구로 나가도 안 돼. 솔직히 한동훈 대표 달성군이에요 거기가. 더 진짜 그 보수의 맞아요. 깡심장이란 말이에요. 깡심장. 근데 거기를 본인이 나간다고 해봐야 진짜 의미 없는 패배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금 비벼볼 만한 수성구인데 거기가 주호영 의원 지역구인데 지금 주호영 의원 지금 요즘에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약간 지지율 안 나오니까 지금 조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여론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언론이 방송사들이 바라보는 것, 네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유리가 되어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앙 언론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연일 엄청 대서특필해줘요. 모든 일정을 다 보도해 준단 말이에요. 뭐 이런 정치인이 요즘 어디 있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역에 내려가잖아요. 여론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장, 경기지사 뭐 이런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막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좀 보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집중해서 뭐 그렇지. 모든 일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좀 아니 들어요.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민찬 부대변인 지금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저 강원도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전혀 아니죠. 춘천에서 태어났는데? 아니지. 부모님이 강원도 분이죠. 아 본인은 서울에 태어났나요? 아니, 본인은 뭐 출생지는 아마 제가 충청도 어디라고 들었어요.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춘천에서 학교를 나오고 다 맞는데 네. 그때 이제 일 때문에 이사 가고 하면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다 서울에서 보냈잖아요. 아니,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이제 춘천 강원도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죠. 강원도 사람이면 강원도 사람 아닌가요? 아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한동훈 생각하지 얘기 그만하세요. 않죠. 네. 한동훈 갑자기- 지겹습니다 이제. 갑자기 예. 여쭤보고 싶어서. 자, 우리 임지연님께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한동훈 이야기 그만 좀 하십시오. 지겹습니다. 이제 널 탈퇴하고 싶어. 예, 탈퇴를 허락합니다. 예. 우재준 의원 좀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 우재준 얘기하고 우재준 싶어? 의원 얘기. 또 한동훈인데? 우리 민찬이 얘기. 우재준 의원. 그래, 아, 해. 하고 싶은 저는 거다 해. 꼭 이랬어야 했나. 이랬어야 속이 후련했냐. 아, 이랬어야 했나. 왜냐면 좀 당 지도부잖아요. 예, 예. 지금 당 지도부의 한 명이고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서 본인이 당선된 건 분명히 있죠. 네. 당선된 건 있는데 굳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라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항거하고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네네. 야당이 네.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구 일정을 동행했어야 했는가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선이 분산되고 이슈가 분산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지도부로서의 좀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는 네. 생각은 들어요. 우재준 의원이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근데 뭐 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이민찬 부대변인이 필리버스터 하고 이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이러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 저랬잖아요. 한숨 쉬었어? 아니 이렇게 웃었잖아. 저게 지금 민주당의 시각이야. 야, 니들 왜 필리버스터 하는데? 그리고 상법개정아 이거 하는데 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하는데? 어제 지금 6천이 코스피 6천이 지금 아니, 넘었는데 지금 사법 법의 곡제하고 개정한다고. 있어. 아니, 지금 법의 곡제. 그러니까 이민찬 대변인 얘기하는 저도 그 법 왜곡죄란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사법 3법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우려가 깊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진짜 나중에 정권 잡고 진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는 날 바로 다시 잡아야죠. 원점으로 회귀했으면 좋겠다. 원상복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이래도 이게 민심을 못 얻어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그 한동훈 대표 따라간 사람들 제명 제발 윤리를 이제 그만 좀 그런 식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 당에서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인데 무슨 윤리를 무슨 정가해보도 무슨 기요틴이야? 그러니까 윤리가? 예전에 윤리가 진짜로 거의 그냥 범죄 일으킨 혐의 있는 사람들 예, 징계하는 데 맞아요. 썼는데 지금은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윤리로 갑자기 그래. 상대판 제거하잖아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리에서 제거됐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내 윤리가 정적 제거용으로 쓰면은 정상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요틴처럼 끌어냈잖아. 근데 우리가 그 프랑스 혁명에서 보면 역사적 교훈을 좀 얻으라고. 로베스피에르가 그렇게 기요틴을 해가지고 정적들을 잘라냈는데 결국에는 그 로베스피에르도 지 목을 기요틴에 갖다 댄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뭐 당연히 안 듣겠지만
이제 그만 좀 해라. 윤리 좀 그만 좀 써라. 그게 정상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따라간 사람도 해가지고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될 일이지. 그걸 당 윤리 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건지. 지금 무슨 윤리 열었습니까 지금? 안 열었어요. 그냥 지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입장이 나왔습니까? 우재준 의원에 대해서? 입장 뭐 나오고 징계한대요. 뭐 있어요. 징계한대? 뭐 징계를 해? 이렇게 가짜 뉴스를 또 이렇게 또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지금 보도가 징계를 해요. 있던데. 징계 안 아니 일부 이제 당협위원장 분들이 해당 행위라고 윤리위에 제소를 한 거죠. 근데 윤리위가 아직 이 문제를 진짜 논의를 할지 결론을 내거나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제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배현진 의원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소의 원인은 그거예요? 우리 당이 아닌데 왜 같이 노냐? 이거 그게 해당 때문에. 행위가 될 수 있죠. 네. 왜냐면 당원의 한 사람이고 지도부의 한 사람이면 책임감 있게 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선거를 위해 지원을 한다는 건 당내에서는 뭐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아니 뭐 근데 징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저는 우재준 의원이 잘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굳이. 근데 민주당 안 합니까? 민주당 얘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또 한동훈 얘기가 안 나오면은 사실 뉴스를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낮 12시쯤에 이제 뭐 1시간 정도 남았죠. 네.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층이 관광버스를 타고 서문시장으로 대규모 집결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굉장한 인파가 서문시장으로 좀 모일 예정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시장의 서문시장으로 가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대구라고 하는 보수의 심장에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보수 진영을 어떻게 내가 재건할지에 대한 아젠다 같은 것을 좀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문시장을 가는 것 단순히 서문시장에 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그렇지. 어떠한 의제를 발표할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정도 되는 정치적인 무게감을 가진 분들이라면 네. 그냥 가서 방문해가지고 인파만 끌었다. 뭐 다수 인파가 모였다. 이것만 갖고는 모자랍니다. 국민들이라든지 유권자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실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를 향해서 지지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혹은 이런 의제들 설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발표하신다면 저는 대구에서도 분명히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서문시장 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약간 대구 경북 TK 지역을 약간 좀 인지도를 좀 잡으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행보가 사실은 뭐 이제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국힘을 약간 좀 위협하는 것인지 여기 좀 의문이긴 한데 지금 그 서문시장 라이브를 좀 보고 있는데 마침 또 비가 오네요. 아 대구에 네, 근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고 한동훈 화이팅이라고 피켓을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갔었을 때 그 인파와는 비교되게 그게 아주 막 빼곡하게 차지는 않았고 아직 뭐 시간도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온 것 같고 대구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확실히 버스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팬덤들이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모여드신 분들 같은데 이게 이제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강서구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전국에 있는 버스 대절해가지고 강서구 보궐선거 돕겠다고 그 인파를 막 거기다 동원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거기 상인분들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왜 우리 장사하는데 막느냐 앞에 비켜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도 했어요. 이럴까봐 한동훈 대표 팬덤들이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대구의 민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팬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서 몇 안 되는 정치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신주호 대변인 말씀대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그래서 대구에 나갈 거냐 말 거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간을 보지 않은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진전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뭔가 이벤트성으로 이전에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었을 때 썰렁했으니까 난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난 많은 사람이 왔다라는 걸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만들었다면 그건 그냥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죠. 더 중요한 메시지 한 줄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쇼맨십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고 나서 그 김광석 거리의 김광석 콘서트장에서 네. 길게 기자회견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비슷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막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때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금지곡이었다. 하지만 난 계속해서 금지곡을 부르겠다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될 만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메시지, 대중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어떤 회견문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포 이그젠플을 이준석 대표를 또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대표니까. 개혁신당의 충신. 예. 네.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 아주 열심히야. 감사합니다. 좋은 예였다. 예. 역시 현명하다. 예. 요거는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뭐 약간 장동혁과 한동훈의 좀 비교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해 드릴까요? 관심이 없어 우리는. 너무 솔직하다. 진짜 관심 없어. 뿌뿌뿌뿌. 그러든가 말든가 무소속 아닙니까? 이분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대구의 민심을 보러 가면 대구 분들을 많이 만나야지 왜 전국에서 사람들이 집결하는 그 본인이 맨날 만나는 그런 분들을 만납니까? 그게 좀 납득이 안 되고 물론 그분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런 팬심의 마음으로 가는 건 알겠지만 오히려 대구 분들 상인들 만나서 뭐 어려운 점 있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서문시장 하면은 약간 그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계열의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인가 봐.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여기 가는 이유가 사실 정신 승리하는 것 같아. 정신 승리하고 그러니까 원기 충전하고 마음의 위안. 원기 충전 기운 팔팔 나게 하려고 이제 기운 팔팔? 기운 팔팔 하게 나왔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서문시장이라는 곳은. 근데 뭔가 그 박근혜 전 대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약간 상징 같은 곳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어받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무언가의 그뭐 족보처럼 내려오는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그냥 가서 좀 허심탄회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굳이 서문시장 가지 말고 다른 데도 가세요. 호남에 있는 또 시장도 많고 수도권의 시장도 많고 가서 뭔가 대안을 얘기하고 정치인으로서 비전을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가지고 닭 들고 뭐 무슨 뭐 파 들고 뭐 들고 뭐 이러고 주먹 쥐고 그런 너무 쇼맨십 같은 모습은 정치인의 모습보다는 그냥 약간 유명인, 연예인 그런 걸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 한동훈 대표가 어느 순간 이제 결단해야 돼요. 내가 유명인으로 남을 것인가?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결단과 그 생각을 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서문시장을 가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옛날의 그런 뻔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뭐 개그맨들 표현으로 약간 새로운 구다리가 필요하다. 예, 새로운 내용들. 구다리. 예, 새로운 내용들이 필요해요. 옛날에 했던 그런 계속 반복됐던 오래된 시바이보다는 새로운 뭔가 와 한동훈이 대구 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 이야 창의적이다. 약간 이런 모습이면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동훈의 약간 소팔메토 역할을 할 것 같은 서문시장 가서 좋은 기운을 받을 것 같은. 전립선 건강을 챙겨줘야 원기 충전한다 그랬잖아. 본인이 원기 충전하지 기운 팔팔. 말고. 본인이 원기 충전하지 말고. 그거 분명히 장면 이거 분명히 있다. 상인들 가운데서 상인들 막 먹여주면 이제 먹는 거 분명히 나온다. 그러겠지. 그거 먹고. 또 쇼맨십 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건 절윤, 반윤, 계엄에 반대했다는 그 확실한 선명성 그건데 그걸 빼면 차이가 뭘까? 그걸 빼면 차이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다른 점이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비전 내지는 보수의 가치, 보수에 재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은 부재하잖아요. 국민들이 어쩌면 그걸 바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팬덤도 막 저렇게 따라가고 하지만 언젠간 지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속 소모적으로 시간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성남 총각님께서 비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머리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라는 얘기. 비 맞을 수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서 비가 내리는데 요거가 약간 좀 애매할 것 같다. 우비 쓰면 되지 우비 입으면 되죠. 그러면은
그러면 좀 뭐랄까 화면이나 사진이 좀 안 이쁘게 찍히지 않을까? 근데 우산은 너무 걸리적거리잖아요. 들고 다녀야 되고 또 누가 씌워주면 또 약간 갑질 같다나. 그렇지. 그래서 우비 많이 써요.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비 쓰고 다니고 했어요. 그래요? 시장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이게 또 스타일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비를 맞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하이바를 쓸 수는 없고. 예. 어쨌든 비가 내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한동훈 대표의 사진을 어떻게 지킬지 이것도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우리 또 한 전 대표의 백의종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백의종군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김석기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합세하면은 보수 진영이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석기 의원이 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도 주요 논 거는 그거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부당하다라고 일단 입장을 낸 다음에 백의종군을 하라 그래야지 그냥 무턱대고 당에서 쫓겨난 사람한테 백의종군 하라 그러면 네.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뭐 빨간 옷도 입지 못하게 해놓고 허연 옷 입는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저는 양측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네네. 공감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주요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지금까지 본인이 어떠한 핍박을 받았든 간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 이 우파 진영이 잘 되기를 바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가 잘못된 것을 토대로 해서 백의종군을 하실 필요도 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아마 결정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어서 무소속이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도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을 나간다고 해봐요. 뭐 부산이라든지 보궐선거 나는 곳에. 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30% 득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30% 득표하고 어허. 민주당이 40% 득표하면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 보수 진영에서 한 사람으로 나갔으면 60%로 해서 20%포인트로 우리가 이겼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단순 선거 패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의석 하나 뺏겼다. 그렇지.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분위기가 일어날 겁니다. 주적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돼서 의회로 입성하는 거, 국회로 입성하는 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산적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의회 입성을 못해서 선거에서 졌다. 진 것도 그렇지만 선거 패배 자체만으로도 내상을 입지만 선거 패배와 더불어서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한 석을 헌납하거나 선거에서 민주당을 돕는 꼴이 된다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정말 회생 불가능한 지경이 이를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나가려고 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저러한 저간의 사정들, 이 재반 사항들을 좀 세심하게 살피고 해갖고 아주 명확한 그 전략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이 될 수 있어요. 당선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어찌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의석수를 하나 뺏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면 복당이 됩니까? 당선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선거 이후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대사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준석 대표도 그 옛날에 징계를 했습니다마는 네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옛날 그 대선 국면에서 그 징계가 잘못됐다라고 처절하게 반성하고 하면서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을 최고에서 내렸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뭐 진짜 엄격한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라 정당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치적인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정치적인 것에 있어서는 사면을 당 차원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패한다고 치든 아니면 이긴다고 치든 어찌되었든 소수 야낙이기 때문에 선거위원은 저희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런 네. 면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 뭐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우리가 한 식구로 가자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 분위기가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든 국힘이 당선이 되든 요거 관심 없고 오늘 비 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 머리 어떻게 할 거냐. 비 와라 바람 불어라 막 난리 났어. 요것만 지금 관심이 많아요. 예. 사실 저도 그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비 오는 날 활동하는 거 못 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저도. 예. 한동훈 근데 대표 비 오는 날 생각보다 활동하는 그 거본것 같아. 사람이 많이 안 오고 있어. 예. 큰일 났네. 시장에? 원래 서문시장이 꽉 차 보이게 하려면 차량 통행을 막고 그렇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만 그대로 집회 통제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인도에서만 사람이 있게 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고 또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그 반발하는 이 어떤 역집회, 역시위 하는 분들도 나와 있고 별로 좋은 그림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입성해야겠다, 원내에 들어가야겠다, 어허. 그리고 정치력을 좀 회복해야겠다는 조급함은 알겠는데 네네. 이럴 때도 조금 약간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뭐 제가 한동훈 대표 뭐 걱정하는 건 아닌데 그럼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전국 돌아다니고 사무실장 갈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야 돼. 그 따님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본인도 한 2년, 1, 2년 좀 공부하고 차분히 기다리면 어차피 장동혁 체제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때 약간 해석처럼 나타나는 게 낫지. 지금 와서 굳이 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국 투어 다니고 이런 게 뭐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조급해.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 지방선거가 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방선거가 지면 어쨌든 지도부한테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 책임론이 불거지면 지도부가 내려올 거니까 그 다음은 나다. 다음에 노리는 거. 어쨌든 다음에 박정은 의원과 뭐 배현진 의원을 위시해가지고 다시 한번 당권을 먹자. 그래서 본인의 복당 내지는 징계 사면하자라는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뜻대로 안 근데 될 것 같은데. 그게 오판인 게 장동혁이 물러나면 제2의 장동혁이 나오지 그치. 제1의 한동훈으로 다시 지도부가 입성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지금 워낙 그 주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워낙 좀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토양이 워낙 좀 중간에 있지가 않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렇죠. 라는 거지. 어쨌든 지금 어떡하죠? 댓글들이 다 지금 머리 걱정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들 마음이 되게 따뜻하시다. 걱정 많이 해주시고. 엄청 따뜻해요. 따뜻하신 머리 분들이시네. 덮어주고 싶다. 뭐 내가 손으로 막아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따뜻하시.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서무시장 가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요거를 일단 집중해서 봐야 된다. 모두가 다 머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입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머리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신주호 대변인 끝까지 안 오는 거 보고 있죠? 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조 화이팅. 썩었어. 저희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머리를 좀 빌려주지 그랬어. 머리숱 많네. 본인 파마한 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 잘하고 파마 다녀서. 그러니까 왜 약간 뽀글이 파마. 근데 핑클 파마라고 했잖아. 그 파마. 저 세대가 자꾸 다른데 저뭐 잘 핑클 어울려. 얘기하셔가지고. 세대가 다. 그 핑클이 그 핑클이 아닐 거야. 맞아. 아, 이 핑클이야? 아니 그 핑클 아니고 이 파마 이름 핑클 파마라고 해요. 이효리 그 핑클 옥주현 그거 아니고요? 그 핑클 말고 파마 그거 이름이 봐봐. 핑클 나도 파마라고 그 있어. 핑클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 핑클이야. 핑클도 이제 낡았죠. 근데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래? 자, 어쨌든 우리 한동훈 대표의 핑클 파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